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칼세를 좋아하시는 비비한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를 좀 홍보해 주겠다. 그래서 만든 그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 윤창중 정치학교를 알리는 그 홍보물을 잠시 보시고 제가 칼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세상TV가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우파다 전국 투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우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는 9월 22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갤럭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원활한 특강 진행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대통령의 당신 백기를 주장하는 우표한장 발행하지 못하는 소상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개하십니까? 여러분 정kol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 통일부가 느닷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참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가해서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국제기구를 통해서 주겠다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그야말로 웃기는 꼼수로 북한에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하겠다라고 통일부가 발표했죠. 그런데 대통령 문재인 씨가 오늘 북한이 말이죠. 탄도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다는 거 아니에요. 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댈 것이다. 이런 정보를 도대체 어디에서 알았는지, 알게 됐는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알게 됐는지 아니면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내일이면은 북한이 또 쏘는데, 또 군사 도발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 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한다? 이게
정말 이런 정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무책임하다고 해야 될까? 철이 없다고 해야 될까? 이게 무슨 좌익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 김정은과 참 회담하기 위해서 참 안다라는 참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이렇게 말하는 참 제 심려도 착잡합니다. 근데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CNN과 인터뷰를 했죠.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말이죠.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그 전술핵 재배치가 어려우면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 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에서 마치 영화배우처럼 말이죠.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이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면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 알아서 하라. 이런 통첩을 보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상원 군사위원장이죠. 존 맥케인.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지금 그 전술핵 재배치, 최소한 전술핵 재배치로 이 안보 난세를 동북아시아의 안보 난세 그리고 국제적인 이 위기, 핵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논의가 지금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소리는 완전히 말이죠. 그야말로 무슨 제주도 강정마을에 말이에요. 해군기지 건설한다고 할 때 수염기를 우서 쫓아가가지고 무슨 뭐 건설 반대 그 다음에 저 울진 원전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원전 반대 외치는 말이에요. 평화운동가 수염 덥수룩하게 기른 평화운동가 또는 무슨 반핵운동과 같은 그런 소리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세계 우방국가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베를린에 가서 지금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자신의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평화운동가라던가 그말로 철없는 평화운동가 환상에 빠진 그 평화운동가나 또는 참 무책임한 그 반핵운동가와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인물이 그야말로 자신의 입으로 말하듯이 6.25 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최고의 권자에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제격인가? 참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네? 정말 무슨 반핵운동가나 말이죠. 평화운동가 그런 일 하면서 또는 인권 변호사 그런 평생 그 평화니 대화니 이런 참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국제정치학이라든가 군사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든 말든 참 그야말로 좌파 행세하면서 마치 지식인 행사하면서 참 폼이나 잡는 말이죠. 그런 일로 평생 보내야 하는 그런 사유체계, 그런 인물이, 그런 사유체계, 그런 한가한 사유체계의 인물이 지금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해서 세계 최강의 핵 보유국 반열에 이미 올라 있는 상황에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리에 참 앉게 되었다. 참 불행한 대한민국과의 만남이다.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그러한 인물과 대한민국과의 만남은 정말 불행한 만남이 아니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제가 곰곰이 참 숙고한 끝에 제가 이르게 된 생각은 정말 불행한 만남이 지금 시작된 거 아니냐. 저는 어제 내일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댄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 상공을 건너가는 참 엄청난 그 괴력,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군사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 인터뷰에서 핵 개발이라든가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응? 그런 무슨 반핵 운동가 흉내내는 이런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과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 아니냐.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오전 8시에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라는 것을 주재했죠. 그 자리에서 뭐라 했냐.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 또 대화를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참 그놈의 대화 타령. 정말 지긋지긋해요. 도대체 그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사상과 이념이 충전재처럼 들어있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 얘기를 하느냐. 참 정말 불행한 만남인 거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2375를 참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 이틀 만에 김정은이가 수소탄 실험 세계가 경악할 그런 수소탄 실험을 한 지 열하루 만에 참 국제기구 요청이다. 언제는 요청 안 했습니까? 대북 지원 발표한 거. 여기에 대해서 득달같이 일본이 나서가지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대한민국 통일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직격탄을 날렸어요. 일본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국무성까지도 아주 강한 톤으로 불쾌감을 표명했죠. 한미일 3국의 균열이 여지없이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씨는 한미일 공조에는 이상이 없다? 어떻게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한국의 북한 인도 지원 검토는 대북 압력을 훼손한 행동이다.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 아니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일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문재인 씨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적성국을 향해서 쏟아붓는 비난 성명 아닙니까? 일본이 북한을 향해서 쏟아붓는 비난 성명이 이런 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라는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VOA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국의 대북 인도 지원 방침에 대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느냐?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국 정부에 문의해봐라. 이것은요. 정말로 국무부라는 것은 그 워딩 자체가 대변인들의 그 워딩 자체는 정말 자로 잰 듯한 그 정교한 워딩이죠. 표현, 언어 선택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 이건 최악의 거칠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외교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표출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것은 당연히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예컨대 미국의 한반도 그 전술의 재배치 논의를 하는 중이라던가 하게 되면 또는 그 논의가 끝나게 되면 김정은이가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죠. 좌파 평화운동가, 좌파 반핵운동가의 복사판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있다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니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CNN과 인터뷰에서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인데 우리가 지금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논리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지금이 평화 상태입니까? 최악의 긴장 상태,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 상태인데, 안보 위기 상태인데 우리가 핵으로 맞선다? 그러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참 얼토당치도 않은 그런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북한이 핵 보유국인데 그런 마당에 핵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화로 대응한다? 대화로 해결한다?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세력에 의해서 지금 통치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한심한 현실,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를 참 지속적으로 관찰해온 저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 이 처하고 있는 이 처지, 이 현실을 보면은 정말 측은한 생각이 요즘처럼 들 때가 없어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호플리스. 자, 이 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화를 하자라고만 나오는, 대화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대통령을 참 봐야 하는 우리의 처지.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번 양보해서 말이죠. 김정은이가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던가 어떤 기미라도 보인다면 100번 양보해서 한번 좀 지켜보자. 인내심을 갖고 이럴 텐데 북한은 너희 대한민국 문재인 주제를 알라라는 거 아니에요. 처지를 알라는 거 아니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지금 남조선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하겠다는 것을 왜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자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한 직후에 뭐라고 앉았습니까? 미국을 향해서 대놓고 말이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손 떼고 나가라. 일관되게 미국과 직접 협상을 주장. 일관되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고 손 떼고 나가라. 그래서 협상하자. 뭐라고 했냐.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북한이 수소탄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한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리고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그리고 남조선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엄연한 현실을 대담하게 인정하라. 미국한테. 대조선 정책을 전환할 용단을 내리고 조선 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손을 떼라는 얘기는 뭐냐? 주한미군 철수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평화협정 맺자는 거죠. 미국과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 정치를 지켜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북한이 핵동결을 하겠다는 그 전제로 그것만 충족이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월남식 평화협정 프로세스로 가지 않겠느냐. 도저히 대한민국 문재인과는 대화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청와대하고는 도저히 북한핵 문제를 함께 공동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미국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트럼프의 그 성격상 저는 그러고도 남다 보는 거예요. 자, 북한 김정은 네가 핵만 동결한다면 너의 주장을 다 들어주겠다. 첫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 너의 주장대로. 그리고 너희와 함께 평화협정을 맺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지금 일본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만큼 미국과 일본 동맹 관계가 이를 말할 수 없이 공고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월남식 평화협정 프로세스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운명. 대한민국이 절멸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문재인 씨가 베를린에서 무슨 선언을 했냐면 평화협정 체제를 제안했어요. 이것은 공산화로 직행하는 초대장입니다.
무슨 수를 쓰던 대한민국은 평화협정만은 막아야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모르게 완전히 패싱해가지고 왕따시킨 상태에서 이런 빅딜을 할 가능성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죠. 일본은 이런 구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반도가 만약 공산화되는 상황이 온다. 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그 상황을 역이용해가지고 태평양 전쟁 때 피눈물 흘리게 했던 핵무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폭격, 핵폭격, 그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왜 일본이 그 기회를 손에 넣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엄청난 암운이,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몰아치어 오고 있는데,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집권 세력만은 이걸 모르고, 모른 척하고, 정확히 말하면 모른 척하고 지금 태화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왕조 500여 년간 왕위에 오른 27명 중에 제가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무능한 왕은 임진왜란을 불러온 선조, 병자호란을 당한 인조, 그리고 국권을 일본에 병탄당한 고종입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비겁한 왕으로 저는 선조를 꼽습니다. 임진왜란을 당한 선조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초에 일어나는데 조선이 건국된 지 꼭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자 말이죠. 4월 초에 조선 반도를 침략해 들어올 겁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왕이라는 선조는 그 한양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죠. 왕부터가. 그래가지고 중국 요동으로 가가지고 망명을 중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선조의 망명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분노한 백성은 경복궁과 창경궁 같은 궁궐을 방어하고 불지르고 도망치는 선조의 그 행렬에 소금을 뿌리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형조에 보관되어 있던 노비문서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선 관리 누구도, 조선 왕조의 관리 누구도 말이죠, 한양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참 정말. 근데 선조가 요동에 가서 망명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 한반도에서는 의병이 봉기하고 이순신 장군이 해상권을 장악해서 임진왜란이 종식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려 7년간의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은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망하지도 않았고 또 국가 재건의 길에 선조가 나서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권력만을 갖고서,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조선은 병자호란을 거쳐서 끝내 고종을 만난 대한제국은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곡 이의 10만 양병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지금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안 하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핵에는 핵, 그 길밖에 없는 거죠. 만약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결론에 혹시 이르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핵 개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문재인 씨가 선조의 길을 걷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만 보고 이 세월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환상입니다. 문재인은 임진왜란을 불러온 조선왕 선조가 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